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건축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1-2 과목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11번째 문제는 주택 식당의 배치 유형 중 다이닝 키친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택 식당의 배치 유형 중 다이닝 키친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대규모 주택에 적합한 유형으로 쾌적한 식당의 구성이 용이하다. 2번 싱크대와 식탁의 거리가 멀어지는 관계로 주부의 동선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3번 부엌의 일부에 간단한 식탁을 설치하거나 식당과 부엌을 하나로 구성한 형태이다. 4번 거실과 식당이 하나로 된 형태로 거실의 분위기에서 식사 분위기의 연출이 용이하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부엌의 일부에 간단한 식탁을 설치하거나 식당과 부엌을 하나로 구성한 형태이다. 입니다. 주택 식당 배치 유형 중 다이닝 키친형은 부엌과 식당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한 형태입니다. 중소규모 주택에 적합하며 싱크대와 식탁의 거리가 가까워 주부의 동선이 짧고 효율적입니다. 1번은 리빙 다이닝형, 4번은 리빙 다이닝 키친형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12번째 문제는 공동주택의 형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의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홀형은 거주의 프라이버시가 높다. 2번, 편복도형은 각 세대의 방위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3번, 중복도형은 부지의 이용률은 가장 낮으나 건물의 이용도가 높다. 4번, 집중형은 복도 부분의 환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계적 환경 조절이 필요한 형식이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중복도형은 부지의 이용률은 가장 낮으나 건물의 이용도가 높다. 입니다. 중복도형은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주호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한 복도에서 많은 세대를 연결할 수 있어 부지 이용률이 높고 건물 이용도도 높습니다. 부지 이용률이 가장 낮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홀형은 소수 세대가 공용홀을 공유하여 프라이버시가 높고 편복도형은 모든 세대를 동일한 방위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13번째 문제는 학교 교실의 이용률과 순수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주일 평균 수업 시간이 30시간인 학교에서 음악교실에서의 수업 시간이 20시간이며 이 중 15시간은 음악 시간으로 나머지 5시간은 무용 시간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음악교실의 이용률과 순수율은 얼마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이용률 50%, 순수율 33%. 2번 이용률 67%, 순수율 75%. 3번 이용률 50%, 순수율 75%. 4번 이용률 67%, 순수율 33%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이용률 67%, 순수율 75%입니다. 이용률은 전체 수업 시간 중 해당 교실이 실제로 사용된 비율입니다. 계산하면 20을 30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약 67%입니다. 순수율은 실제 사용시간 중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된 비율입니다. 계산하면 15를 20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75%입니다. 따라서 이용률 67%, 순수율 75%인 2번이 정답입니다. 14번째 문제는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간선도로 변에 위치시킨다. 2번, 중심을 형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3번, 확장 또는 증설을 위한 용지를 확보한다. 4번, 이용 빈도가 높은 건물은 이용 거리를 짧게 한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 간선도로 변에 위치시킨다. 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시설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간선도로 변에 위치시키면 차량 소음, 매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주민,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위험합니다. 공동시설은 단지 내부 중심부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확장 용지를 확보하며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은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15번째 문제는 단독주택 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단독주택 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침실의 넓이, 2번 주부의 동선, 3번 현관의 위치, 4번 부엌의 방위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주부의 동선입니다. 단독주택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부의 동선입니다. 주부는 하루 중 부엌, 식당, 거실, 세탁실 등 다양한 공간을 반복적으로 이동하며 가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동선이 길거나 복잡하면 피로도가 높아지고 생활 효율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주요 생활 공간들을 서로 인접하게 배치하여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택 계획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16번째 문제는 학교 운영 방식 중 교과 교실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 운영 방식 중 교과 교실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교실 수는 학급 수에 일치한다. 2번 모든 교실이 특정한 교과를 위해 만들어진다. 3번 능력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4번 일반 교실이 각 학급에 하나씩 배당되고 그 외에 특별 교실을 갖는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모든 교실이 특정한 교과를 위해 만들어진다. 입니다. 교과 교실형은 모든 교실이 특정 교과 전용으로 설계된 방식으로 학생들이 수업마다 해당 교과 교실로 이동합니다. 교실 수는 학급 수보다 많으며 전문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1번과 4번은 일반 교실형에 해당하고 3번은 능력별 학급 편성 방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18번째 문제는 엘리베이터 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무소 건축의 엘리베이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대면 배치의 경우 대면 거리는 최소 6.5m 이상으로 한다. 2번 엘리베이터의 대수는 아침 출근 시간의 피크 30분간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3번 1개소에 연속하여 6대를 설치할 경우 직선형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4번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그룹별 배치와 군 관리 운전 방식으로 한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그룹별 배치와 군 관리 운전 방식으로 한다. 입니다. 엘리베이터 계획에서 여러 대를 설치할 경우 그룹별로 묶어서 군 관리 운전 방식을 적용하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면 배치 시 대면 거리는 최소 4m 이상이며 엘리베이터 대수 산정 기준은 아침 출근 시간 피크 5분간입니다. 또한 6대 이상은 일렬 배치가 아닌 분산 배치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17번째 문제는 초등학교 건축 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건축 계획 시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건축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저학년에서는 달턴형의 학교 운영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 2번 저학년의 배치형은 일렬로 서 있는 것보다 중정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이 좋다. 3번 동일한 층의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의 각 학년의 학급이 혼합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다. 4번 저학년 교실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1층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며 교문과 근접하지 않도록 한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저학년 배치형은 일렬로 서 있는 것보다 중정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이 좋다. 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안전하고 아늑한 환경이 중요하므로 중정형 배치가 적합합니다. 저학년 교실은 계단 이용이 불편하므로 1층에 배치하고 교문과 가깝게 계획합니다. 달턴형은 고학년이나 중학교 이상에 적합한 방식이며 같은 층에는 동일 학년을 배치하여 관리 효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19번째 문제는 공장 건축 배치 형식 중 분관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장 건축 배치 형식 중 분관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작업장으로의 통풍 및 채광이 양호하다. 2번 추후 확장 계획에 따른 증축이 용이한 유형이다. 3번 각 공장 건축물의 건설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어 건설 기간의 단축이 가능한 유형이다. 4번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이거나 지형상의 고저차가 있을 때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대지의 형태가 부정형이거나 지형상의 고저차가 있을 때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입니다. 분관식 배치는 여러 동의 건물을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각 동 사이에 공간이 생겨 통풍과 채광이 양호합니다. 또한 각 동을 독립적으로 증축할 수 있어 확장이 용이하고 동시 시공에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형 대지나 고저차가 있는 지형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20번째 문제는 상점의 정면 구성에 요구되는 AIDMA 법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점의 정면 구성에 요구되는 AIDMA 법칙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예술, 2번 욕구, 3번 흥미, 4번 기억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 예술입니다.